오늘 영상의 주제는 2차 여자 제어 그리고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로 혼자 책을 읽는 컨셉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제어법. 유도 전동기는 슬립이 적고 회전수가 거의 변하지 않아서 정속도 전동기구나. 근데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회전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속도 제어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구나. 2차 여자 제어법을 한번 봐야겠다. 2차 여자 제어. 2차 여자 제어법은 2차 저항 제어법과 같이 권선형 전동기에 한해서 사용되고 있다. 농형에서는 사용할 수 없나 보구나. 따라서 2차 저항 제어법과 다른 점은 2차 측에 저항을 넣는 대신에 2차 저항에 의해 생기는 전압 강화분을 그냥 이렇게 전압을 추가해서 2차 측의 외부에서 슬립링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1차에 전압을 가하면 회전자로 넘어가는 이 원에 의해서 SE2에 전압이 생기고 2차 측에다가 이러한 전압을 삽입하는구나.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전류의 크기는 2차 회로의 임피던스와 2차 유도기 전력 SE2에 따라 결정된다. I2를 구하는 거니까 R2하고 SX2로 이런 식으로 I2를 구하는구나. 1번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전압 EC를 여기에서 주파수는 SF1이니까 이거랑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여기에다가 인가하는구나. EC. 이것은 컨트롤 전압이 되겠다. 이것을 SE2와 반대 방향의 위상으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대로 설치해서 외부에서 2차 회로에 가면 2차 전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슬립이 적을 때는 S에 제곱하고 X2에 제곱한 것은 R2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한다. 이 부분이 매우 작으니까 0이라고 쳐서 없애면 R2의 제곱은 R2로 나오는 거니까 I2는 이렇게 되겠다. 이 식에서 R2는 일정하고 I2도 일정하고 I2랑 이제 토크가 비례하기 때문에 토크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SE2-EC가 일정하다.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구나. 이때 EC를 크게 하면 만약에 SE2-EC가 일정한데 EC를 크게 하면 많이 빠지는 거니까 일정해지려면 이 녀석도 커져야겠다. SE2도 커져야 되니까 슬립이 증가하고 회전 속도는 이제 1-S NS니까 슬립이 증가하게 되면 속도는 줄어들겠다. 이렇게 속도를 제어하는 거구나. 3번 다음에 EC를 SE2와 같은 위상으로 가하면 이번엔 반대가 아니고 같은 위상으로 가하면 합성 2차 전압은 이렇게 더해지면서 EC만으로 부하 토크에 상당하는 2차 전류를 만들 수 있으면 SE2는 0이 되고 이제 이렇게 식이 더해질 때 이 녀석만으로 가능하면 즉 SE2하고 EC만큼이 같아지면 이 부분은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 S가 0이 되겠다. 즉 동기속도와 회전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동기속도로 회전하게 되는구나. 유도기가 동기속도로 회전할 수 있구나. 4번 다시 EC를 증가시키면 이것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SE2가 마이너스 값이 돼야 하므로 슬립은 마이너스 값이 되고 동기속도 이상으로 회전하게 된다. 오, 신기하네. 이와 같은 방법을 2차 여자라고 하고 전동기 속도를 동기속도 이하로 광범위하게 제어할 뿐만 아니라 역률도 개선할 수가 있다. 역률도 개선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지? 예제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봐야겠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회로에 교류 여자기를 접속시켜서 동기속도에 대해서 30% 감속시킬 때 여자 기전압과 주파수는 얼마가 되는가? 그럼 I2는 R2분의 SE2-EC였는데 EC를 안 가했을 때 동기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회전한다면 슬립은 거의 0이 될 것이고 그럼 이 부분이 거의 0이 되니까 I2도 0에 가깝게 되겠다. 이때 EC2를 키우면 차이가 일정한 거니까 이 부분도 커져야 될 것이고 슬립이 커지니까 회전수가 줄어들고 이래서 줄어들게 되는구나. 회전수가 0.7배가 되려면은 이제 슬립은 0.3만큼 미끄러지는 거니까 0.3이 되겠다. 그럼 이제 분자가 거의 0에 가깝다고 했으니까 S 그러니까 0.322는 EC가 될 것이고 주파수를 구해보면 슬립 0.3 곱하기 F1이 되겠다. 이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역률 개선. 유도 전동기의 역률이 낮은 이유는 회전 자속을 만들기 위한 여자 전류 I0를 1차 측에서 공급하기 때문이다. 동기 전동기는 회전자에 권선이 있어서 회전자에서 직접 자속을 만들지만 유도기에서는 그런 게 없고 R하고 원펀에 의해서 회전자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역률이 낮은 거구나.
더욱이 I제로의 대부분인 자화전류는 1차 전압보다 90도 늦기 때문에 무효 전류가 되고 공극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크게 된다. 지금 2차 회로의 외부로부터 2차 주파수의 전압 EC를 2차 유도 기전력보다 2분의 파이 90도만큼 빠른 위상으로 가하고 EC의 전원 회로의 임피던스를 무시하면 흐르는 2차 전류는 이렇게 된다.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해줬고 지금 EC의 90도 차이 위상 때문에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하고 제곱을 했구나. 이 꼴 넘어갈 때는 이렇게 해서 나눠준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갈 때는 분모를 루트 씌워주고 제곱해주면서 전체를 제곱으로 바꿔줬구나. 그럼 이건 원래 I2였고 이거는 EC 때문에 생긴 IC의 전류가 되겠다. 이것이 I2고 이것이 IC구나. 여기가 0도라고 하면 여기는 90도 빠른 거니까 I2가 SE2보다 늦는다. 왜냐면 전압이 있을 때 임피던스에 의해서 세타2만큼 늦으면 세타2는 이렇게 되고 IC가 EC보다 이만큼 늦기 때문에 또 세타2만큼 되겠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철선을 무시해서 그리면 그림 4.39와 같이 된다.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는구나. 2차 전류 I2C는 2차 여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 2차 전류 I2보다 위상이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2차 전압인데 원래 전압이 이렇게 늦어 있는데 EC에 의한 IC가 생겨서 전류의 역률이 개선이 되고 또 원래 인가했던 전압과 기존의 I1을 비교하면 전압이 빠르고 전류가 느리니까 이만큼의 위상 차이가 있었는데 이 I2C에 의해서 I1도 이렇게 약간 빨라지면서 위상 차이가 적어지고 역률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1차 전압과 1차 전류의 위상 차이가 적어지고 역률이 개선이 되는구나. 2차 여자기에는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는 또 뭐지?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는 유도 전동기에 2차 여자를 하기 위한 교류 여자기로서 사용된다. 그림 5.11과 같이 회전자는 삼상변류기의 전기자와 거의 같은 구조이고 정류자 그리고 3개의 슬립링이 있다. 정류자 위에는 한 개의 자극마다 120도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3조의 브러쉬가 있고 3개의 슬립링은 회전자 권선을 3등분한 점에 각각 접속이 되어 있다. 고정자에는 구조상 여러가지가 있고 가장 간단한 것은 회전자만으로 고정자가 없다.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성층 철심만으로 권선이 없는 고정자를 설치한 것도 있다. 용량이 큰 것에는 정류 작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상 권선과 보극 및 보극 권선을 설치한 고정자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UVW, 여기서 UVW만큼 슬립링으로 들어와서 전압을 인가하는구나. 그러면 회전자에 의해서 유도기와 비슷하게 SF1에 주파수가 생겨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구나. 어려운데? 회전자 권선은 P극이 되도록 감겨져 있고 슬립링에서 주파수 F1이 삼상 교류전압 이 원을 가하면 회전 자개가 생기고 이것이 동기속도로 상회전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회전자의 회전과 속도 및 방향에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슬립링에 지금 동기속도로 상회전 방향으로 회전 자개는 생기지만 이 회전자의 속도와 방향에는 관계가 없구나. 그럼 이 회전자는 어떻게 돌리는 거지?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 권선은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자속 파이에 의해서 세교되기 때문에 정류자 위에 브러쉬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EC의 주파수 FC는 슬립 링에 가한 전압 주파수와 같다. FC는 SF1이라고 했으니까 정지했다면 슬립이 1이 되고 FC가 F1이 되는구나. 외부에서 회전자의 힘을 가해서 파이와 반대 방향으로 동기속도와 같은 속도로 회전시키면 공간에 고정된 브러쉬에 대한 자속의 상대 속도는 0이 되므로 EC의 주파수는 0이 되고 주파수가 0이니까 직류전압이 된다. 슬립이 0이 되니까 FC도 0이 되고 직류전압이 되는구나. 회전자를 돌리는 건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돌리는 거구나. 회전자 속도 n이 자속과 반대 방향으로 근데 동기 속도보다 조금 작게 회전한다면 공간에 고정된 브러쉬에 대한 자속의 상대 속도는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 속도가 되기 때문에 EC의 주파수 FC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NS는 P분의 이 F1이었으니까 주파수를 기준으로 두면 2분의 P가 되고 상대 속도가 나오는 거구나. 여기서 동기 속도로 나누고 곱해주면 1을 곱하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NS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것은 S가 되고 2분의 PNS는 2분의 P
ns는 f1이 되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다. fc는 sf1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는구나. fc는 sf1인 걸 알면 되겠다. 즉 주파수 f1의 전압을 슬립링에 가하면 정류자 위에 브러쉬 사이에 슬립 주파수 sf1에 3상 전압이 생긴다. 만약에 회전자를 자속과 같은 방향의 속도 n으로 회전시키면 공간에 고정된 브러쉬에 대한 자속의 상대 속도는 더해지게 되고 같은 방향이라서 더해지는구나. EC의 주파수 fc는 f1 더하기 f로 표현이 된다. 즉 전원의 주파수 f1을 임의의 주파수로 변환할 수가 있다. 이것이 주파수 변환기구나. 2차 여자기로서의 응용. 아까 주파수 변환기를 2차 여자기로 응용한다고 했다. 어떻게 응용하는지 봐야겠다. 그림과 같이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를 이것과 동일한 전원에 접촉시켜 슬립 S로 운전하고 있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접시키면 유도 전동기에 2차 여자를 할 수 있으므로 전동기 속도 제어 및 역류를 개선할 수 있다. 아까 읽은 거랑 똑같은데? 그러나 이 주파수 변환기는 정류자 작용을 하는 점으로 보아 대용량으로 된 것은 제작이 곤란하며 보상권선이나 보급권선 등을 설치한 것이라도 100kVA 정도로 하기 때문에 대용량 전동기에서는 응용이 되지 않는다. 소용량만 되는구나. 또 속도를 제어하는 범위는 동기 속도의 위아래로 10%에서 15% 정도로 되어 있다. 그렇구나. 그림 5.12 이것처럼 IM과 FC를 직결하여 FC가 만드는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FC의 브러쉬 사이에는 항상 IM의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전압 EC를 얻을 수 있으므로 2차 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한 주회로가 있을 때, 3상 선로가 있을 때 여기에 주파수를 F1이라고 두면 IM, 인덕션 모터, 유도 전동기에서는 당연히 SF2로 2차 전압이 돌아갈 것이고 여기에 트랜스포머, 변압기를 달아서 FC, 주파수 변환기, 프리퀀시 컨버터인가? 아무튼 주파수 변환기가 여기 있으니까 주파수 변환기의 주파수도 FC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같은 주파수에서 오는 슬립 F1 곱하기 S가 되겠다. 왜냐면은 IM이랑 지금 FC랑 직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도기가 회전하는 만큼 회전자가 회전하겠다. 왜냐면 지금 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슬립도 똑같은 슬립이 될 것이고 EC, 컨트롤 전압도 유도 전동기의 2차 전압과 같은 위상이 되겠다. 아까 그래서 계속 2차 주파수와 같은 전압 EC를 반대 위상으로 하나 EC를 같은 위상으로 더하나 그래서 같은 위상을 말한 거구나. 그리고 이 경우에 2차 전압 EC의 크기는 변압기 T로 조정하고 EC의 전압도 크기를 조정해야 되는 거니까 변압기로 조정하는 거구나. IM 2차 전압에 대한 SE2에 대한 위상은 여기서 브러쉬를 조정해서 위상을 조정할 수 있구나.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및 역류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전동기의 속도를 조절하고 역류를 개선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동 저항으로 했다가 스위치를 오픈시키면서 내 마음대로 속도를 조정하는 주파수 변환기를 이용하는 거구나. 조금 알 것 같다.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그림의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의 전기자 권선의 슬립링을 통해서 주파수 F1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전기자를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 같은 속도로 회전시킨다. 그러면 슬립은 0이 되고 그럼 FC 주파수는 0이 되겠는데? 정답은 3번 아니야? 정답을 보면 3번이구나.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다음 문제도 풀어봐야겠다.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소용량의 것으로 가장 간단한 것은 고정자가 없다. 맞는데? 회전자는 3상 회전변류기 전기자와 거의 같은 구조이고 정류자와 3개의 슬립링이 있다. 이것도 맞다.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성층 철심만으로 권선이 없는 고정자를 설치한 것도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 4번. 용량이 큰 것은 정류 작용을 좋게 하기 위해 회전자의 보상권선과 보극을 설치한 것도 있다.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는 보상권선과 보극권선을 설치한 것도 있지만 소용량이 기본이라고 했던 것 같아. 정답은 4번이 아닐까? 해설을 보니까 4번이라고 되어 있네. 100kVA도 아까 책에서 본 것 같아. 다음 문제도 풀어봐야겠다.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에 틀린 것 2차 여자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 속도 제어하고 역류를 개선할 수는 없다. 역류를 개선할 수 있는데? 바로 1번이 틀린 것 같아. 정답을 볼까? 1번이 맞다.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으니까 패스를 해야겠다.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의 회전자에 주파수 F1의 교류를 가할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자기가 발생했다. 정류자 위에 브러쉬 사이에 나타나는 주파수 FC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회전자를 정지시키면 FC는 F1인 주파수가 된다. 아까 FC는 SF1이었는데
정지하면 S가 슬립이 1이 되는 거니까 1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다. 회전자를 반시계 방향으로 동기 속도와 같은 속도로 회전시키면 FC는 0이 되겠다. 지금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아까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공식에서 반대 방향으로 동기 속도보다 작게 했을 때 상대 속도가 이렇게 나오고 FC가 반대는 마이너스로 하자고 했으니까 다시 문제를 보면 SF1에서 동기 속도랑 같으면 S가 0이 되는 거니까 FC는 0이 되겠다. 이것도 맞는 설명. 회전자를 반시계 방향,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동기 속도보다 작은 속도로 회전시키면 FC는 SF1이 된다. 이것도 정확한 설명. 회전자를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F1 더하기 F가 되는데 FC는 F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틀리겠다. 이것이 FC인데 F1에다가 뭘 더했으니까 FC가 더 클 텐데 4번이 틀리게 되겠다. 풀이를 봐도 아까 책에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다음은 2차 여자법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3번을 보면 회전자의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회전자에 가한다. 이게 정확한 것 같아. 3번이다. 1차 권선이 아니고 직류 전압도 아니고 회전자의 저항을 넣는 건 2차 저항법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 다음 그림의 SE2. SE2는 권선형 3상 유도전동기의 2차 유기전압이고 EC가 어딨지? 지금 같은 위상으로 더해지는 거구나. 그럼 SE2 플러스 EC가 되겠다. 이것이 일정이라고 써두고 여기서 EC의 작용 중 옳은 것은 지금 이것이 일정한데 원래 이 녀석만 있었으니까 EC를 더해줬다는 것은 SE2는 좀 작아져도 되겠다. 그럼 S가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회전수는 증가하게 되겠다. 속도를 상승하게 한다. 3번이 아닐까? 그렇지, 3번이 정답이구나. 이제 2차 여자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권선의 전압 SE2와 같은 위상의 전압 EC를 공급하고 있다. 위상이 같으니까 더해지게 되겠다. SE2 더하기 EC. EC를 점점 크게 하면, 이것을 점점 크게 하면 더해진 것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작아져야겠다. 그러면 S가 작아지는 거니까 회전수가 증가하게 되겠다. 속도는 회전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까지만 상승한다. 아까 동기 속도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본 것 같아. 아니다. 속도는 회전자기의 반대 방향으로. 속도는 계속 회전자기와 같은 방향이었던 것 같아. 틀렸다. 속도는 회전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할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 정답을 확인해 봐야겠다. 뭔가 설명이 엄청 많은데 정답이 3번이다. 좋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유도전동기의 2차 여자시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전압 EC를 2차에 가한 경우 옳은 것은 EC를 SE2와 반대 위상으로, 반대 위상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다. 속도는 증가한다. 이것이 일정했으니까 원래 이 녀석만 있었는데 마이너스로 빼줬으니까 이 녀석이 커져야겠다. 그럼 S가 커져야 되니까 회전 속도는 줄어들겠다. 속도가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가 정답이 되겠다. 이제 2번을 보면 EC를 SE2보다 90도 이상을 빠르게 가하면 역률은 개선된다. 정확한 정답인데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제 3번을 보면 EC를 SE2와 같은 위상으로 하면 더해지는 거니까 이것이 일정하니까 원래 SE2만 있었는데 이것을 더해줬으니까 이 녀석은 줄어들어야 되고 S가 줄어들면 회전 속도는 증가하겠다. EC를 SE2보다 작게, 그래도 같은 위상이니까 속도는 증가하겠지? 속도는 증가한다. 뭐야, 이것도 정답인데? 4번 EC를 SE2와 같은 위상으로 더해지기 해서 EC를 SE2와 같은 크기로 가하면,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S가 0이라는 것은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가 되겠다.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가 정답이 되겠다. 또는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하려면 이것이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EC가 SE2보다 크면 되겠다. 이 부분은 출제의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2차 여자법을 완벽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3번도 옳은 걸 알 수 있어. 오늘은 2차 여자 제어하고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를 알아보았어.